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이 4월 15일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맞으면서 대규모 군사도발과 함께 무력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미림 비행장과 강건 종합군관학교와 같은 운동장들에서 병사들이 대규모로 집결하고 또 탱크와 장갑차 이런 장비들이 집결하는 사진을 인공위성으로 포착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 무력 시위는 탱크와 장갑차도 나가지만 기본은 북한 10년 동안 김정은이 준비한 김정은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10년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형 미사일들이 대거 참여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험 발사한 화성 17형이 주된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다탄도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화성 17형을 위시로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만들어 놨던 신형 미사일들, 김정은의 바로 업적이라고 북한에서는 계속 칭송하고 있는데 미사일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 무력 시위 때 김일성 광장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핵무력 완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김정은이 직접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양시민 100만이 참여하는 평양시민 군중 시위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주의에 하나와 같이 묶어 세우는 그런 카드로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6번의 핵실험과 함께 수십 번의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들과 핵무기들을 선보임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과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무력 시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정은이 그렇게 고대했던 군사위성, 즉 종찰위성을 4월 15일 이전에 발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북한은 동창리에 준비된 발사 기지에 종찰위성을 우주에 올려놓기 위한 발사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발사체는 북한 이야기에는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발사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위성으로 올라가는 인공위성 발사체나 원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이번에 종찰위성을 반드시 4월 15일 태양절 이전에 발사함으로써 북한은 명실상부하게 종찰위성까지 가진 완벽한 핵무력 강국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김정은은 종찰위성 발사에 서두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정보는 중국과 러시아 인공위성을 통한 거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받아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김정은은 가장 절실한 것이,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던 또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빠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인공 종찰위성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종찰위성에서 발송해주는 정보들을 직접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태평양 함대, 즉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일본에서 들어오는 전략물자들과 군함들, 그리고 한국에서 움직이는 우리 군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송함, 즉 전투물자를 실은 그 보급함을 제때에 파악해서 타격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판도가 확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북한은 아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대전은 탱크나 장갑차를 앞세워서 보병들이 진격해서 도시를 점령하거나 그 국가를 전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통해서 북한이 아마 뼈아프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기계와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바로 탱크를 앞세워서 순식간에 서울을 함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탱크와 장갑차 부대에 전력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더 많이 생산해서 이 장갑차 부대, 탱크 부대, 기계화 군단들을 상당히 많이 육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의 탱크 약 4,000대에서 5,000대의 탱크가 있고 약 2,000대의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탱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오히려 탱크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바로 방사포나 미사일 그리고 포부대였습니다. 마리우폴시 90%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됐는데 이것은 미사일과 포부대, 방사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김정은은 김일성 군사대학에 다닐 때 포병 학과를 나왔을까요? 왜 포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까요? 그만큼 북한도 이 포부대 그리고 방사포나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김정은을 김일성 군사대학 포병학과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현대전에서는 탱크나 장갑차, 비행기보다 이 미사일이나 방사포, 재래식포가 더 위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정일이 되게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은 이런 탱크나 장갑차보다도 또 비행기보다도 이들이 주력하는 것은 바로 미사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80년대 초부터 로켓 사령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라고 했죠. 이 미사일 사령부를 두로 갈라서 일반 미사일 사령부와 전략군 사령부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전략군 미사일 사령부가 다시 생겨났는데 이것은 바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전략군 미사일 사령부고 일반 미사일 사령부는 로켓 사령부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병 사령부가 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북한은 2중, 3중으로 포병 전력, 미사일 전력, 이제는 전략 미사일 전력까지 모두 갖춘 무시 못할 군사 강국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은 단거리 방사포가 아니라 300km, 400km 나가는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고 그것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선 부대들의 이미 전력화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 방사포의 위력,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가장 빛을 발했던 것이 바로 방사포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다연장 로켓포이고 북한 말로는 바로 방사포인 것입니다. 이번 태양절 무력시 때에도 핵다탄들을 장착한 화성포 17형을 위주로 한 미사일들과 대구경 방사포, 즉 대형 방사포와 재래식 방사포들이 대거 무력시에 동원된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고무해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미국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신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마지막 핵무력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종찰 위성 발사를 4월 15일 전에 끝내고 김정은이 바로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광장에서 핵무력 완성을 전 세계에 선포하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주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